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본구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그 자본구조가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부채가 없던 시절을 기준으로 부채를 조금씩 일으킬 때마다 내가 우리의 비용이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왁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맨 처음에 부채가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내가 부채가 없긴 하지만 돈을 빌리려고 하면 5.9%의 이자율에 빌릴 수 있어 타인자본 비용, 부채의 비용이 5.9%라는 얘기고요. 이 회사의 왁은 9.2%다. 총 비용이 9.2%. 이거인 즉슨 지금 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RU란 얘기죠. 부채가 없기 때문에 무부채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용이 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율은 21%입니다. 자, 이 회사의 자기자본 비용을 구해라. 자, 이 회사 부채가 있나요? 부채가 없습니다. 타인자본 비용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자기자본 비용, 얘가 곧 전체 자본 비용이 되겠죠. 자본 조달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9.2%라고 했으니까 이 회사의 자기자본 비용은 9.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헷갈리시죠? RU하고 RE하고 왜 또 같아? 이 회사는 부채가 없잖아요. 부채가 빵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용이 전체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되고 그게 곧 이 회사의 총 조달한 자본의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9.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번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야, 나는 너 부채 없으니까 9.2%면 오케이. 근데 대출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것보다 좀 올려야겠는데 나도 내 돈에 대해서도 요구 수익률 좀 올려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게 얼마만큼이냐면 12번 문제에서 보았듯이 요만큼 늘어납니다. 무부채 기업에서 이자 비용을 빼고 부채 비율만큼,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죠. 자기자본 부채 비율만큼의 세금 효과까지 고려한 만큼 올려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거 알고 있고 앞에 구해놨죠. 그리고 요건 나와 있습니다. 세금. 근데 얘가 부채 비율이 25%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25%,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은 75가 되겠죠. 75%. 그리고 대시 25%.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75%분의 25%. 얘가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될 것이고 세금은 나와 있고 이거를 위에 주어진 정보대로 숫자를 싹 넣게 되면 자기자본 비용은 10.07%. 9.2%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C번 부채 비율이 50%, 더 올린다고? 대출을 더 받는다고? 야, 여기서 그럼 난 조금 더 올려줘. 이렇게 되겠죠.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면 이 똑같은 식에 의해서 때려 넣는데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이제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본 부채가 반반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부채 비율은 1이 될 것이고 이 숫자만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산출하면 11.81% 늘었네요. 그쵸? 또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부채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꾸 부채를 올리면서 야, 그럼 내가 투자한 주식, 에쿼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자기자본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까지가 12번에서 정리를 했던 거고 얼마만큼 올라가냐? 요만큼 올라간다. 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뒤에서 그런 부채를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자본 비용은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왁을 구하는 거는 가중평균이잖아요. 전체 자산의 에쿼티 비중,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 그리고 부채 비중, 부채 비용, 그 다음에 세금을 고려해 준 거. 요거까지 계산하면 다 구해놨잖아요. 이제 비중은 위에서 75%라고 했고 얘가 0.75, 그리고 위에서 이 회사의 자기자본 비용 구했고 얘
25%라고 했고 나머지 5.9%와 세율 21%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의 자본 조달 비용의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숫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8.72%가 나오죠. 느낌 오시나요? 부채가 없던 시절 저는 자본 조달 비용이 9.2%였어요. 그런데 부채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총 자본 조달 비용은 8.72%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자기 자본 비용보다 타인 자본 요 5.9%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얘를 부채를 좀 더 많이 쓰면 부채에 대한 비용이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본 조달 비용은 내려가는 거. 요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50%까지 늘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또 똑같이 자기 자본 비용을 여기 위에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비중은 반반 0.5 대 0.5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8.23%더 떨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시면 더 떨어졌습니다. 얘가 왁이었는데 9.2%에서 8.72%로 떨어졌고 여기서 또 8.23%로 떨어졌죠. 자, 이 두 문제를 보셔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 자기 자본 비용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부채를 갖다 쓴다고 자기 자본 그럼 내 돈에 대해서 요구 순위를 올릴 거야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올라갔습니다. 부채를 일으킴에 따라서. 근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니 자기 자본 비용 왜 9.2%나 다 줘야 되지? 이자로 치면 타인 자본 조달은 5.9%만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부채를 일으켜서 가중평균에서 전체 회사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 부채를 일으키면서 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운용하는 입장과 전체를 계산을 했을 때 자기 자본 비용의 개념과 전체 조달 자금의 비용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그럼 부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할까 이런 의사 판단이 드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왁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야, 다 부채를 일으켜. 야, 나 다 타인 자본 조달할 거야. 그럼 더욱더 이 비용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저게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파산 가능성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장 최적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앞서서 이번 문제에서는 부채를 조달함으로 인해서 전체 비용, 조달 자본 비용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용이 필요하고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전체 자본 비용을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요거를 정리해 본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